안녕하세요. 건축학도 레틀입니다. 어렸을 적 저의 로망은 레고 모듈러 시리즈를 전부 모아 방 안에 일렬로 붙여 전시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나머지 부모님께선 사주시지 않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저만의 모듈러 건물을 만들어서 그 꿈을 실현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이 32곱하기32 플레이트에 건물 앞에 보도블럭부터 깔아줍니다. 가로등을 표현한 브릭을 보도블럭 사이에 끼워주고 투명한 미니피겨 머리와 접시 브릭을 결합해 가로등의 조명을 표현해줍니다. 모듈러 건물을 만들 때의 핵심은 바로 건물의 컨셉을 정하는 것인데요. 오늘 제 건물의 컨셉은 양복을 맞춤 제작하는 유럽풍의 테일러샵입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1층은 매장과 2층으로 가는 계단실로 구성할 겁니다. 매장의 입구에 펜스와 계단을 설치해 입구부터 클래식한 느낌이 나게 해봤습니다. 그 옆에 계단실 입구에도 같은 컬러로 턱을 만들어 주었고 검정색 화분에 제 취향인 분홍색 꽃을 심어 양쪽에 놓아줍니다. 나중에 건물을 더 만들어서 옆에 이어붙일 예정이기 때문에 테크닉 핀을 꽂을 수 있는 브릭을 미리 옆에 끼워둡니다. 이제 옆과 뒤에 벽을 쌓아줄 건데 어차피 전시할 땐 안 보일 거라 저렇게 밋밋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계단실의 입구를 만들 차례입니다. 계단이 밖에서 보이는 구조라 색상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두운 탄색으로 하니 꽤 괜찮았습니다. 입구 양옆에 브릭을 이런 식으로 쌓아서 장식할 겁니다. 이런 장식을 건축학적 용어로 덴틸이라고 합니다. 계단 옆에 벽을 빠르게 만들어줬고 계단 아래 생긴 이 공간을 매장의 피팅룸으로 활용할 겁니다. 이 공간을 건축학적 전문 용어로 해리포터 방일 리는 없고 사실 따로 부르는 명칭은 없습니다. 손님이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넣어줬고 옷을 걸 수 있는 행거도 표현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벽을 만들어줬고 피팅룸의 입구에 진갈색 문을 달아줬습니다. 입구 옆에 덴틸 장식과 고대 신전 느낌의 기둥입니다. 플레이트를 먼저 깔아주고 타일 작업을 할 겁니다. 집에 녹색 플레이트가 많이 남았는데 잘 됐네요. 타일은 다크 오렌지색으로 깔아줄 겁니다. 레고 제품에 자주 쓰이진 않는데 건축할 때 쓰면 꽤 고급진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사이드에 진열 선반이 설치될 부분을 검정색 플레이트로 덮어줬습니다. 진열 선반은 레디시 브라운이란 컬러를 쓸 건데 옆에 문짝과는 미묘하게 다른 색입니다. 테크닉 브릭에 발을 꽂아 옷걸이를 만들어줬고 바지를 걸 때는 이렇게 집게 브릭을 위에 붙여서 옷걸이에 끼워주면 됩니다. 위층에는 먼저 점퍼 플레이트를 끼워주고 그 위에 플레이트와 타일을 끼워서 옷의 재고를 쌓아둔 것을 표현할 겁니다. 천장도 끼워서 마무리해줍니다. 이쪽 구석탱이엔 구두를 진열할 겁니다. 레고에 구두 부품이 있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타일을 끼워주고 그 위에 검정색 이빨 모양의 브릭을 끼워주면 이렇게 진열된 구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켤레만 있으면 허전하니 위층에 구두를 2켤레 정도 더 놔줬습니다. 바로 옆은 마네킹을 세워둘 공간입니다. 발을 고정할 스터드를 미리 끼워줬고 옆에는 옷을 걸 거라 옷걸이도 미리 달아줍니다. 댄디한 스타일의 옷을 입혀놓은 마네킹입니다. 레고 피규어가 저보다 옷을 잘 입네요. 스터드가 돌출된 브릭으로 서랍을 표현했습니다. 반대쪽 옷걸이도 마저 만들어 끼워줬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세트에 들어있던 BTS 빈님의 피규어입니다. 저도 빈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옷이 예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게 브릭을 목 부분에 끼워 옷걸이에 걸어줍니다. 검은색 옷도 구하느라 힘들었네요. 이쪽 구석에는 전신 거울을 하나 달아줄 겁니다. 모던하우스에서 썼던 그 거울 브릭 맞습니다. 이쪽 벽에도 진열 선반을 만들어 다양한 색상의 옷 재고들을 놓아줬고 그 옆엔 미니피겨 몸통에서 오른팔을 뺀 뒤에 옷이라 치고 걸어둘 겁니다. 밖에서 볼 땐 옷이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거지 같은 옷 걸어놔도 됩니다. 위층에도 옷을 쌓아 진열해줬고 맨 위에 타일을 덮어 진열대를 완성해줍니다. 매장 중앙엔 1인용 소파를 마주보게 놔줄 겁니다. 저도 테일러샵 인테리어를 검색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테일러샵 인테리어의 일종의 클리셰 같은 겁니다. 매장 정면엔 손님을 끌어들일 수트를 입힌 마네킹을 놔줬고 통유리를 달아 밖에서 매장 내부가 훤히 보이게 했습니다.
이쪽에도 고전적인 느낌의 기둥과 덴틸 장식을 붙여줄 겁니다. 덴틸 장식이 부정교합처럼 삐뚤빼뚤하길래 가지런히 교정해줬습니다. 이러면 덴티스팅과 통유리 위에 간판이 달릴 부분을 만들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플레이트의 넓이를 계단식으로 넓혀줬고 가운데에 호미파인 브릭을 계속 쌓아서 간판 옆이 밋밋하지 않게 장식해줍니다. 간판 브릭은 제가 따로 프린팅한 건 아니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제품에서 떼온 건데 저도 이름이 애매한 것 같아 GPT한테 물어봤더니 GPT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기둥 윗부분을 어떻게 마감할지 고민하다가 흰색 금괴 모양 브릭을 끼워 클래식한 느낌을 더해봤습니다. 계단실의 위쪽 부분도 유럽의 건축물 느낌이 나도록 꾸며줍니다. 이제 1층 벽을 마저 쌓아준 뒤 2층으로 넘어갈 겁니다. 2층 바닥을 구성할 흰색 플레이트들입니다. 저기 빈 부분은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곳입니다. 2층은 계단실과 옷을 만드는 워크룸으로 구성할 겁니다. 계단실의 타일 먼저 밝은 탄색으로 깔아줬습니다. 외벽은 medium nougat, 색상으로 계속 쌓아줄 겁니다. 원래 벽을 모두 벽돌 브릭으로 쌓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파산할 것 같아서 전시할 때 보이는 정면에만 벽돌 브릭을 쓸 겁니다. 계단 옆에 난간을 망원경 브릭으로 만들어줬고 3층으로 가는 계단은 회색 브릭돌로 만들 겁니다. 층고가 높아서 그런지 계단도 엄청 기네요. 워크룸 안에도 같은 컬러로 타일 작업을 해줬고 두 공간을 분리할 벽을 쌓아줄 겁니다. 문짝은 녹색으로 달아봤더니 꽤 괜찮았습니다. 이따 벽에 시계를 걸기 위해 스터드가 돌출된 브릭을 벽에 끼워주었고 펜스 브릭을 벽 위쪽에 끼워 디테일을 추가해봤습니다. 창문을 포함한 외벽을 일반 브릭으로 쭉 둘러줬고 이따 조명이 통과할 구멍도 뚫어졌습니다. 벽에는 옷을 만드는 공간이랑 컨셉에 맞게 다양한 색의 원단을 보관할 선반을 만들 겁니다. 원단은 플레이트와 타일을 겹쳐 표현해줬습니다. 이 공간은 현대적인 느낌보단 오랜 경력을 가진 장인의 작업실이란 컨셉을 넣어 인테리어를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느낌으로 할 생각입니다. 선반은 기역자 모양으로 이쪽 벽에도 만들 겁니다. 여기엔 장인이 쓸 다양한 색상의 실을 놓아줬습니다. 위쪽엔 서랍장을 2개 정도 만들었고 옷을 만드는 도구들이 들어있는 공구함도 놓아줬습니다. 그 옆 공간은 책꽂이로 만들 겁니다. 이 정도 크기의 공간에 책 소품 브릭을 4권 꽂아줄 겁니다. 근데 이 책엔 뭐라고 써있을까요? 참 좋은 글이네요. 사다리 모양의 브릭입니다. 위에 이 브릭과 플레이트를 끼워준 뒤 뒤집으면 의자가 하나 완성됩니다. 아까 끼워둔 클립과 결합해주고 이제 재봉틀이 올라간 작업대를 만들 겁니다. 클립을 먼저 끼워주고 그 위에 가위를 올려줍니다. 책상 다리를 만드는 데는 망원경 브릭을 활용했고요. 재봉틀 디자인은 100년 전부터 쓰이던 수동식 재봉틀로 할 겁니다. 옆에 회전식 레버를 끼워줬고 기계의 바늘도 표현해줬습니다. 바느질을 할 옷감도 타일을 비스듬히 깔아 표현해줬고 테이블의 다리 쪽에 재봉틀을 작동시키는 페달을 달아줄 겁니다. 옛날 재봉틀은 저렇게 페달을 밟아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쪽 구석엔 1인용 소파를 놔줄 겁니다. 디자인은 1층에서 썼던 걸 재탕했습니다. 앞이 허전하니 테이블을 하나 놔줬고 그 위에 컵도 하나 놔줬습니다. 이쪽 구석에는 마네킹을 하나 세워줬고요. 2층의 앞쪽 벽은 1층에 붙여 만들 겁니다. 이건 배수관인데 유럽의 건축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문은 건물의 입체감을 위해 점퍼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반칸이 들어가게 조립할 겁니다. 옆에 쭉 벽돌 브릭을 올려주고 창문 앞을 펜스로 장식해준 뒤 이제 이 조립을 4번 더 반복하면 됩니다. 벽을 다 만들었으면 1층과 2층을 결합해줍니다. 소리 좋네요. 이제 벽 위쪽을 타일로 마감해주고 3층으로 넘어갈 겁니다. 3층의 바닥입니다. 이대론 플레이트가 자유분방하니 먼저 벽을 한 칸 쌓아 고정해줍니다. 즐거운 타일 작업 시간입니다. 3층은 계단실과 가정집으로 구성할 겁니다. 가정집 안에 화장실의 타일은 컬러와 패턴을 다르게 깔아줬습니다. 벽 쌓는 작업은 많이 봤으니 빠르게 넘기고 계단 주위에 난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꼭대기층이라 이제 계단은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한쪽 구석에 식물을 심어 인테리어를 해줬고 계단실과 가정집 사이에 벽을 쌓을 겁니다. 현관문은 창문이 없는 회색으로 해줬습니다. 이곳은 침실입니다. 먼저 침대의 네 다리를 띄워주고 매트릭스를 올려줍니다. 저기서 자면 아플 테니 이불도 덮어줍니다. 위쪽 벽에는 그림을 걸어줄 겁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이번 작품은 건물보단 인테리어가 위주라 실내를 꾸미는데 더 힘을 줘봤습니다. 화장실을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 겁니다. 우선 샤워기부터 달아줬고요. 세면대의 수도꼭지엔 전용 브릭을 사용했습니다. 변기도 역시 만들어줍니다. 옆에 휴지거리에는 휴지 모양 브릭을 걸어줄 겁니다. 진짜 휴지 용도로 나온 브릭은 아니고 테크닉 판넬 중 하나입니다. 화장실의 문 옆엔 전등 스위치를 표현해줄 겁니다. 저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레고인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타일을 안 깐 흰색 선을 따라 또 벽을 쌓아줍니다. 저 7x6 브릭만 200개 정도 사느라 통장이 돼서 다음 작품은 작고 귀여울 예정입니다. 여기에 간이 주방을 만들 겁니다. 먼저 우측에 싱크대와 가운데에 오븐과 수도꼭지, 오른쪽에 서랍과 가스레인지를 만들어줍니다. 있을 건 다 있네요. 위에는 찬장을 달아줄 겁니다. 문 부품을 활용하면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안에는 식기들을 몇 가지 넣어줬습니다. 주방엔 냉장고도 있어야겠죠. 전작과는 다르게 이번 냉장고는 올드한 디자인으로 만들 겁니다. 대신에 문 부품을 사용해 안에 식재료를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안에는 사과와 치즈를 넣어줬습니다. 참고로 사과는 제 최애 과일입니다. 알아둬도 쓸데는 없습니다. 냉장고 옆에 인테리어용 책상을 놓을 겁니다. 오늘 자주 보는 망원경 브릭과 화분 2개를 붙여줍니다. 빈티지한 느낌의 시계도 걸어줍니다. 이 건물의 마지막 가구입니다. 의자와 테이블을 창가에 마주보게 놓아줍니다. 이번에 만들 창문은 2층과는 다르게 디자인할 겁니다. 이런 디자인적 영감을 어디서 얻냐고 물으시는 분은 없지만 굳이 알려드리자면 로드뷰로 유럽을 여행하면서 건축물들을 많이 보며 영감을 얻곤 합니다. 벌써 다 만들었네요. 벽 위를 마감해주고 지붕 옆을 감싸줄 벽도 세워주면 3층이 완성됩니다. 이제 지붕을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플레이트를 2겹으로 쌓아서 밑바닥을 크기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양옆의 벽을 계단식으로 쌓아준 뒤에 경사브릭을 쌓아서 지붕을 표현할 겁니다. 지붕 정면에는 창문을 4개 정도 내줄 겁니다. 누가 들어가 살 건 아니고 안에 조명의 배터리가 들어갈 겁니다. 건물을 밝힐 동력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모던하우스 조명 뜯어왔냐는 나쁜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구멍난 회색 브릭으로 전선을 빼줄 거고 이쪽에 작은 창문을 하나 내준 뒤에 경사 브릭과 타일로 쭉 덮어주면 지붕이 완성됩니다. 이제 2층 위에 3층을 올려주고 지붕까지 얹어주면 건물이 드디어 완공됩니다. 채널 최대 크기의 창작품이자 제가 만든 최초의 모듈러 창작입니다. 유럽의 건축물 느낌을 레고의 모듈러라는 시리즈를 빌려 표현해봤습니다. 층을 각각 분리해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클래식한 장식을 많이 사용한 양복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매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맘에 드는 옷을 골라보다가 마네킹이 입은 옷이 맘에 든 건지 그 앞에 멈춰섭니다. 옷을 입어보러 피팅룸으로 들어가는데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고 나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핏을 보고 눈을 의심하는데요. 자신은 마네킹의 핏과 다르다는 걸 간과했네요.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엔 1층에서 판매할 옷을 제작하는 수제 양복 장인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여기선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다양한 도구들이 준비된 작업대에 앉아서 재봉틀을 직접 돌려 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대기층인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3층은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는 가정집입니다. 오자마자 냉장고부터 뒤져보는데요. 오늘은 사과를 요리할 겁니다. 먼저 찬장에서 프라이팬을 꺼내 사과를 가스레인지에 구워줍니다. 사과가 구워질 동안 밀린 설거지도 해주고 다 된 요리를 식탁에서 맛있게 먹어줍니다. 배도 부르니 침실로 가서 침대로 다이빙을 하기 전에 화장실로 가서 씻어주면 미니 피규어 하루가 끝이 납니다.
썸네일을 뽑기 위해 건물의 조명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조명을 킬 땐 지붕 타일을 뜯어내고 저 파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조명을 켜주니 건물이 밝아졌네요. 당연한 얘긴가? 이제 1층의 내부가 밖에서도 잘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작품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모듈러 건물 1년에 한두 개씩은 만들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창작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